내가 말할 때 행복하네. 우리 이야기 소중하네. 함께 들을 때 힘이 나네. 동작에 라디오 있네. 동작 FM. 여행은 원하지만 한 장소에 계속 있어야 하는 아프거나 나이 든 분들에겐 더욱 여행이 절실한데요. 이분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자유롭게 갈 수 있다면 어떤 곳을 방문하고 싶은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본 적 없는 멋진 해외의 관광 명소 아닐까요? 답은 의외였어요. 어릴 적 자란 마을이나 예전에 살던 집, 아니면 젊은 시절 사랑하는 사람과 가봤던 장소에 다시 가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추억이 있는 곳을 가고 싶었던 거겠죠? 가장 평범한 것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다 그런 마음일 것 같다 싶네요. 저도 아직 두 다리가 튼튼하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분들이 카메라를 들고 이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보고 싶은 모습들을 영상에 담아 보여주었다고 해요. 본인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를 다시 보면서 그때를 추억하는 그분들의 얼굴엔 행복과 아슬한 그리움이 담겼다고 하네요. 네, 요즘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으로 우리의 미래를 통째로 바꿔서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그 끝엔 사람이 없다면 감동을 얻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전 내 집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이미 충분할 것 같아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일인 것 같네요. 네, 오늘은 그래는 숲이 100회를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과연 우리가 느꼈던 위로와 위안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전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서툴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횟수로 5년이 됐고 그간 80여 분이 넘는 초대 손님을 이 스튜디오에서 그래는 숲에서 만났습니다. 80명이나. 정말 대단하네요. 아, 저는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런 방송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참 영광이고 앞으로도 하게 될 걸 생각하면 참 기쁩니다. 네, 100회를 맞아서 어떤 인사를 드릴까 생각하다가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대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 마음보다 더 큰 것은 그것을 묵묵히 실행하는 우직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 울림이 크건 적건 간에 우리는 여러분 앞에서 100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고맙습니다. 글로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달림 오선아, 제재 김경자, 든든 유미경입니다.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100회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100회를 맞이해 보이는 라디오로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두구두구. 네, 어떤 분들이 우리 방송에 출연했고 어떤 얘기들을 들려주셨는지, 어떤 이야기에 우리는 뭉클했고 또 위로를 받았는지 역대 MC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달림과 함께 그래는 숲 방송을 이제 시작했었던 써니이고요. 네, 99회 보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뵙네요. 네, 지금은 콩콩로터리 협동조합과 감탄상회에서 마을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비 오는 수요일이네요. 이런 날 빨간 장미 한 송이를 떠올리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겠죠. 예, 비를 좋아하고 바람의 채취를 좋아하는 남자 풍류 김봉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이 자리에서 이제 네. 진행자로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100회 특집 초대 손님으로 초대받으셨어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게스트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상과 활동들을 반추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100회라서. 네, 저 이런 질문을 반드시 받을 것 같아서 격세지감을 느낀다라는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뜻을 찾아보니까 그 사자성어가 세월이 흐르고 아주 큰 변화로 인해서 딴 세상처럼 여겨지는 그런 느낌을 가리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족적이고 아담한 이 스튜디오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큰 변화보다 푸근한 이미지로 이 마을을 지키는 느티나무 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남자이지만 그냥 친정에 온 느낌 같다고 말하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와. 네. 네, 격하게 반영하고 방송사고. 있네요. 조명이 우리를 반겨주네요. 네. 놀라셨어. 친정 그러니까. 네. 아니, 써니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다시 돌아온 느낌이 드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이제 감탄상에서 요즘 활동하고 있고요. 또 도깨비 북스라는 미술 치료 스튜디오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공부를 하면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홍길동처럼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기존에 해왔던 그런 소설 쓰기와 국악 연주를 이제 완전히 접고, 작년 6월부터 원래 5월 초까지 이제 전기 관련 일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전기 관련 시험 공부를 하고 있고요. 취업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백수지요. 그래는 숲이 오늘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두 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2019년도 2월 달 이제 방송부터 했는데 파일럿 방송부터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아까 99회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민 대표님이 그래는 숲 저희 독서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달님이랑 저랑 이제 동자 FM 방송국에 함께 갔던 것도 떠올라요. 와. 그때는 지하였었죠. 지하 사무실이 있어서 맞아요. 예, 그렇게 하고 근데 올해 얼마 안 됐더라고요. 올해 2023년 2월 93회 방송 내겐 너무 소중한 것들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방송이라서 또 너무 감사하고 또 곽승희 쌤이랑도 또 연결이 돼가지고 참 이게 저희 그 그래놓은서 방송이 저한테 진짜 보물 같은 방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2020년 6월 26일 33회 방송분이 첫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송은 2021년 12월 17일 68회 방송이 마지막이었는데요. 근데 중간에 이제 횟수는 좀 긴데 중간에 좀 들락날락해서 17회차 정도밖에 진행을 못했더라고요. 처음 MC 제안을 받고 조금 망설였는데 근데 그 당시 마침 제가 이제 소설 공부를 막 시작했고 그리고 소설책을 많이 읽던 때라 읽은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말로 풀어나가면 문학 공부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수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생각이 맞았는지 그 6개월 만에 공부한 6개월 만에 머니투데이 신춘문예 이제 초파리들로 이렇게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이제 소설 쓰기에 몰두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살 길을 찾아 좀 나섰고 그래서 그 2021년 연말까지만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인생에서 돌아보면 좀 저를 알고 그 이웃을 아는 어떤 지피지기에 그런 아주 좋은 그 기회였고 인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특히 써니님은 파일럿 방송 때부터 최근까지 2023년 2월까지 저와 함께 그래는 숲 해오셨는데요. 소감이 정말 남다르실 것 같아요. 100회를 맞이한 그래는 숲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나오게 됐지만 그래는 숲 방송을 이어오는 달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쉽지 않았었을 텐데 그걸 이렇게 계속 이어오신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우직한 들고. 우리 달님. 네. 그리고 또 되게 제재님이랑 든든님이 그래는 숲 방송을 통해서 느꼈던 선물들은 꼭 간직하셔서 진짜 더 큰 열매와 꽃을 맺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이 자리에 이제 빌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풍류님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초대 손님으로 오셨다가 이렇게 어떻게 덥석 MC 자리에 아마 남자 MC 유일한 거 아닌가요? 예, 그죠? 앉으셨는데 청일점. 네, MC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인가요? 예. 일단 여기 MC 자리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초대 손님이 왔다가 이제 MC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인연이 그 서달산 숲속을 지나가다가 이제 묵독 독서회를 알게 돼서 달님과 써니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인연으로 이렇게 초대 손님이 오게 되고 초대 손님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MC를 맡게 됐는데요. 그 당시 뭐 저도 이제 좀 경제 활동에 치중해야 될 시기였고 남들의 이목도 생각해야 됐고 해서 좀 고민을 약간 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문학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이웃들과 알고 지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저랑 그 시조와 소설 공부를 같이 했던 작가분들이 그런 분들 이제 게스트로 초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그분들의 어떤 생각들을 들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그 정인숙 시조 시인님, 김주황 소설가님, 그리고 이제는 너무 유명해져 버려서 좀 만나 뵙기 어려울 것 같은 고요한 작가님, 고요한 소설가님이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그 2021년도에서 그 밀폐된 그 방음 스튜디오에서 하얀 마스크를 끼고 열심히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게스트 중에 마스크를 절대 안 내리고 심지어 물도 한 잔 안 마시고 식사도 안 하시고 가셨던 그분도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엄중한 그런 코로나 시국에도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도 코로나 안 걸리고 잘 버티면서 재미있게 진행했던 그런 부분들이 추억으로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풍류님께서 이제 기억에 남는 초대 손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써니님은 그러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초대 손님이 있을까요? 제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다 하나하나 개성이 많아서 굳이 한 분을 꼽는다고 하면은 해금 연주자 서재희님 게스트였던 것 같아요. 5화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일 때 참여를 하셨는데요. 그때 남편이랑 신혼 생활을 누리고 있으셔가지고 뭐 남편한테 분노를 느끼는 부분, 뭐 사랑을 느끼는 부분 등 이렇게 젊은 부부의 그 알콩달콩한 소소한 이렇게 행복들이 방송을 하면서도 같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따 초대 손님 영상에도 이제 나올 거거든요. 이제는 아이도 이제 갖게 돼가지고 그레는스 응원 영상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2021년 5월 28일 날 제49회 그레는 숲에 게스트로 출연하신 베레켓 씨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낯선 타국에서 에디오피아 난민으로 살아가시는 그 어려운 와중에도 포토 패터니스트로 활동하시면서 예술가로서의 자기 꿈을 실천해 나가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한국의 홍익인간 이념에 관심이 많으셨고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과 계절을 자기 자신의 예술적인 걸로 표현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베르케 씨에게 줄 질문지를 제가 영어로 번역하면서 되게 애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도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르케 씨가 자전거 타고 한강 주변을 달리는 걸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베르케 씨가 참 아무쪼록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한국과 좋은 인연을 계속 쌓아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베르케 씨 생각나네요. 네,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네. 써니님과 풍류님이 기억에 남는 초대 손님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2019년 2월부터 방송을 해왔으니까 5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출연해 주셨거든요. 100회를 맞이했다고 하니 많은 출연자분들이 또 너도 나도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동작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달님, 제재님 안녕하세요. 그레는스 1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뭘 100회씩이나 해본 적이 있나 싶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100회씩이나 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동작TV 그레는숲도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향기가 멀리 퍼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레는숲 100회 축하드리고요.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발전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는 숲 여러분. 제가 약 1년 전에 그래는 숲에 방송 출연을 했었던 것 같은데 벌써 그래는 숲이 100회를 맞이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늘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한 그래는 숲 방송 앞으로도 건승건퇴하시길 기도할게요. 그래는 숲 100회 특집 축하해요. 100회 특집 축하해요. 특집 축하해요. 100회 특집 축하해요. 특집 축하해요. 100회 특집 축하해요. 100회 특집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글 해는 숲 100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제25회 글 해는 숲에 나왔던 사회복지사 유용호입니다. 지금은 성당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으며 직장인으로서 사회복지사로서 발달장애인들을 교육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글 해는 숲이 조금씩 성장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작 FM 그래는 숲 방송 100회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는 숲에서 춤추는 남학자로서의 생활을 나누었던 박승희이고요. 그래는 숲 방송 출연을 계기고 저희 동작구 동네 이웃들과 더 재미있는 활동도 하고 있고 우리 그래는 숲의 방송들도 호기심 있게 보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0회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 맹현이고 출판사 피임 대표입니다. 작가 소견정입니다. 네, 그래는 숲 100회 특집을 축하드려요. 저희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주셔서 항상 즐겁게 잘 보고 있고요. 저희는 서울국제도서관에 나와 있어요. 오늘 사람들 굉장히 많아서 약간 정신없긴 하지만 축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네, 제가 MC로 합류한 후에 출연한 분들도 보여서 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축하 인사를 들으니 좀 감개무량한데요. 이분들과 특별한 추억이 두 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요. 유용호님 그 라떼이즈 호스에 나왔던 유용호님은 가끔 감탄상에 놀러 오세요. 놀러 오시기도 하고 지금 곽승희 선생님이 그 감탄상에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움직이는 명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은데 거기에 또 유용호 님도 같이 움직이는 명상 춤을 추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인연이 하나가 아니라 계속 연결돼가지고 소중한 인연들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예, 저도 곽승희 쌤하고 최근에 최근에 곽승희 쌤이 이제 그래는 숲 방송 출연 후에 저희들 묵독도서에 오셔가지고 힐링 커뮤니티 댄스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와 같이 가서 그때 인간극장에 출연하시게 된 그 계기와 춤을 통해 그 암을 자연스럽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들었는데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름답죠. 네, 되게 참 인상이 편안하시더라고요. 그날 그 진행한 프로그램 중에 현대무용을 쉽게 풀어쓴 듯한 그 더하기 빼기 춤이라는 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 어린이들의 그 장난기 있는 게임인 그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그 요거의 어떤 어른 버전인 것 같기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좀 하나됨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의미 있는 그런 힐링 춤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내와 코엑스에서 열린 그 티월드 페스티벌에 이제 갔었는데 그 곽승희 쌤의 사부님이신 최보결 쌤을 우연히 만나 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인사 나누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곽승희 쌤 이야기도 말씀도 드리고 그분한테 배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드리고 했는데 근데 최근에 또 열흘 전에 노량진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오시는 곽승희 쌤을 또 집 근처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네. 우연히 3번이면 필연.
예, 그래서 커플 그 두 분을 만났는데 그래 어떤 좋은 기운이 그래서 곽승희 선생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운이 계속 그 저희들 이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공의적 그 시나리오 작가인 정윤섭 선생님도 그 독서에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우선 저랑 이제 동갑이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 요즘 나이가 들어서인지 그 동시대를 같이 살아낸 분들을 만나는 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무나 그리고 유쾌한 강의를 해주셔서 웃다가 보니까 맞아요. 예, 시간이 훌쩍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공공의적이었던 그런 그 무섭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활 속에서 그렇게 쉽게 그 얘기거리를 찾아내시는 것 같아서 너무 부러웠고요. 구태여 그 글로 기록을 남길 필요 없이 그림 한두 장으로 압축해서 인생의 어떤 중요한 대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이제 풍자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 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아이패드도 하나 사가지고 좀 이렇게 예, 뭔가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다는 그 생각도 이제 그림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네, 이상입니다. 글에는 숲이 동작 FM에서 한동안 부동의 청취율 1위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나오셨길래 이렇게 높은 청취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네, 우리 방송이 독서 프로그램이라 보니까 아무래도 책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책을 내신 작가님들 그리고 우리 지역을 토대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가 이웃 주민들을 모셨는데요. 그중에 되게 유명한 작가님도 있으세요, 지금. 근데 의외의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청취율 순위를 받아봤는데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맞이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당연히 좀 유명하고 독자도 많고 유명세도 있고 그런 분들이 출연하면 청취율이 높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활동가가 나왔을 때 청취율은 더욱 높았습니다. 1000회를 훌쩍 넘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청취율 순위도 궁금해지는데요. 써니님과 풍류님이 청취율 순위 좀 미리 진단해 보시겠어요? 100회 방송 중에 우리 방송 1위는 누구일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팩트를 기반으로 했었을 때 글에는 숲 책 발간 북콘서트를 했었을 때 그때 13회 방송 관종시대 나도 관심받고 싶어요. 나 영본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3명이 기현이, 승찬이, 정민이 벌써 얘네들 중3이 됐어요. 네, 그 친구가 그때 방송 1위였거든요. 1500회. 네, 근데 그 방송 1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 고요한 작가님이 지금 엄청 유명해지시고 강의도 많이 다니시고 해서 그분이 그 팬들이 인스타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팬들이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 활동가라고 하시니까 세계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님도 예. 그것도 탑 13위 안에 못 드셨어요. 네. 그래서 정답을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청취율 13위 안에 든 출연자님들은 어떤 분일지 영상으로 만나보실 텐데 순서 없이 만나볼 거예요. 그래서 대망의 청취율 1위는 잠시 후에 초대 손님으로 직접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주실 거거든요. 먼저 영상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동작 FM 청취자 여러분, 글 해는 숲 100회 특집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는 48회에 재작년 2년 전쯤에 5월의 나는이라는 주제로 출연했던 오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라도 빨리 좀 행정의 도움이나 주변에 보조금 지원들이 많이 좀 연결이 되어서 안정적이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방송하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저도 제 자리에서 열심히 마포구 시민들의 노동권 신장과 또 노동의 가치 증진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해는 숲 운영진들의 건강과 또 발전을 기원드리고 200회 특집, 300회 특집에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잘 지내고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에는 숲 100회를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작년 22년 3월 11일
참여한 임정희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는 교육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는 숲 청취자를 만나가는 여러분을 모두 응원합니다. 예, 다시 한번 100회 축하드려요. 안녕하십니까. 그래는 숲 85회에 출연한 김학수입니다. 먼저 동작 FM 그래는 숲의 100회 방영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고 낮은 곳에서부터 큰 꿈을 꾸는 동작 FM과 항상 수고하는 손길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 세상을 위해 지치지 말고 오랫동안 힘을 내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팍팍한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화이팅입니다. 그랜숲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14회 출연자인 아빠 최호범, 첫째 딸 최유정, 둘째 딸 최수정입니다. 먼저 100회를 맞이한 그랜숲에 축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다시 인사를 나눌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4년이 흘렀네요. 저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서 이제 6학년이 되었고, 저는 여전히 증권사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는숲 스튜디오에서 떨리며 방송을 준비하고 저희 방송을 어색하면서도 신기하게 들었었습니다.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요. 우리 그래는숲이 앞으로도 저희처럼 다양한 주변 이웃들을 초대해서 재밌는 사연과 책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언젠가 그래는숲에 출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1000회 축하 영상에도 불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학규입니다. 그래는숲 100회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저는 한 200회는 된 줄 알았는데 이제 100회군요. 야, 역시 유명세가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자 하니까 그래는숲에 이 작가들이 아주 줄을 서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로비 좀 해야겠습니다. 이 동작구 근현대 역사산책, 이 책을 가지고 그래는숲에 출연해서 그 진행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 시청자들, 청취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꼭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좀 꼭 그 초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는숲 100회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8회에 출연했던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그래는숲 벌써 100회를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나게 노력들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00회까지 꾸준하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인데 그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을지 감사를, 격려를 받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엊그저께 출연한 것 같은데 벌써 그게 2020년도더라고요. 그래서 참 거의 3년이 다 돼가는 이런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꾸준히 활동하고 계신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프로가 좀 문학작품에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나누고 또 이웃들도 초대하고 이런 취지의 그런 방송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끊임없이 호흡하고 또 격이 없이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계속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봤어? 그래는숲? 그 숲에 말이야. 숲에 우리 들어가자.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마성예술. 사람 마음속에 언제까지나 남아서 힐링이 되는 그래는숲. 벌써 100회래네요. 저는 35회 출연했었던 정인숙 시조시인입니다. 200회, 300회 사람 마음속에 담는 장수 프로그램이 되길 기원하며 축하드립니다. 네, 임정희, 김학수, 김학규님은 제가 진행할 때 출연하신 분들이라 더 정감 있게 느껴지고 더구나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라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가지고 막 저절로 막 미소가 떠오르는데요. 48회 출연한 오연아님은
친구예요.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인데, 제가 방송 실수로 저를 오연아라고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풍녀님이 그거 재미있다고 그냥 편집하지 말고 살리자고 해서 좀 민망했었는데요. 여기서 보니 더 반갑네요. 예, 저는 보니까 저기 김학수 선생님, 김학수 선생님이라고 방금 이야기할 뻔했는데 친구지만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만사 열정적이고 진보적이고 끼어 있는 그런 친구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리고 청취율이 13위 안에 들은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정말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고 공유주택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활동하다가 최근엔 겸임교수로 임명이 됐더라고요. 우와. 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을 또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라든지 회사에서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설득을 잘해서 겸임교수로 그렇게 강의도 하고 진짜 닮고 싶은 친구, 진짜 보석 같은 내 친구 김학수입니다. 예. 그리고 정희숙 쌤은 저랑 이제 시조를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분이 참 감각이 참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이제 시조가 당선이 되셔가지고 시조 시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근데 좀 특이한 지금 파리인가요? 그분이 파리에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청취율 8위에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지금은 이제 가락시장에서 이제 생선 장사하시던 거 이제 그만두시고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그래서 밥집을 운영하시는데. 대단하시다, 역시. 예, 한번 가야지 하다가 못 가는데. 저희들 같이 한번 갈까요? 네. 좋아요. 예, 전화드리고 한번 같이 가서 식사 한번 하면 되게 반가워하실 거예요. 글숲 마성의 사람들이 찾아간다고 하면 될까요? 저희를 위해서 글숲이 마성이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인생에 그런 말을 들어볼 줄이야. 본인이 마성의 매력을 갖고 있어서 또 그걸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네, 그렇게 하여튼 두 분 다시 이렇게 화면상으로 뵈니까 반갑네요. 못 본 지 꽤 됐는데. 네. 이 초대 손님들이 전해주시는 응원 메시지도 정말 주옥 같으세요. 명언집 같은 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책 낼까요? 네. 저도 이게 영상들 보니까 그게 사랑을 받는 느낌도 들고 그때 추억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이렇게 제일 친숙한 사람들은 최우범, 최유정 출연자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도 이제 김리리 작가님과 함께 이제 숲속 음악회를 했었거든요. 그 서다산 그래는 숲 도서관에서. 그때 이제 유정이를 오랜만에 봤거든요. 소정이도 그렇고. 근데 그날 이제 음악회 날 낭독을 하는 그런 걸 했거든요. 유정이랑 소정인가? 그래서 참 의젓하고 이 친구들도 마을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 동작구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참 세월이 빠르더라고요. 저는 늙어가는데 그 친구들도 성장해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방송 때 2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이제 최고학년이 6학년이 돼서 또 동생 소정이까지 저는 제일 반가운 분들이 우리 방송에 출연 예약을 해주신 분이에요. 김학규 소장님, 그리고 우리, 호범님이랑, 유정이, 소정이, 천회 때까지 응원한다고 하면서 미리 출연 예약도 해주시고, 정말 가슴이 정말. 쌤, 저도 예약하면 안 될까요? 저 게스트 또 있는데, 저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는숲 청취율 7위를 차지한 홍미정 작가님이 최근엔 이제 동료 화면 해설 작가들과 뭉쳐서 눈의 선하게란 에세이를 펴냈는데요. 빨간 머리 앤으로 분장한 본인 사진과 함께 빼곡하게 쓴 엽서를 보내왔습니다. 든든님이 낭독 좀 해주세요. 그래는 숲 100회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런 좋은 방송을 100번씩이나 꾸준히 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달님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빨강머리 앤의 한 구절을 소개했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원고를 쓰는 작가 홍미정이에요. 얼마 전에는 눈의 선하게라는 책을 통해 독자들을 만났고요.
여전히 빨강머리 앤을 좋아해서 빨강머리 앤이 있는 곳이라면 놓치지 않고 인증샷을 남기고 있답니다. 책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글 해는 숲이 그 일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글 해는 숲에서 과거를 보고 현재를 읽고 미래를 꿈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그러는 숲에서 과거를 보고 현재를 읽고 또 미래를 꿈꿀 수 있길 바란다는 말이 너무 멋지네요. 작가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출연자들을 만나봤는데 이분들 중에도 1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어떤 분이 1위를 차지했을까 이제 드디어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분이시군요. 적은 가까이 있다고 1등은 가까이 있었어요. 네, 정말 낯익고도 반가운 얼굴인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작 FM 나나 PD고요. 박여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글에는 숲이 100회를 맞아 청취율 1위를 기록한 초대 손님으로 초대받으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 런칭 때부터 사실 이제 3년여간의 기술 지원을 해드리면서 거의 매주 이제 얼굴을 봤는데요. 이렇게 100회를 맞이하실 정도로 정말 꾸준히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 오셨다는 게 너무 개인적으로 뿌듯하고 또 자랑스러운데 거기다 제가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초대까지 받게 되어서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네. 혹시 동작 FM 글에는 숲 청취율 1위를 예상하셨나요? 전혀 예상 못했고요. 사실 며칠 전에 이제 섭외 전화를 하시려고 달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너무 깜짝 놀라고 또 기뻤어요. 그래서 어느새 100회가 됐구나. 이제 90 몇 회 북토크 하실 때부터 이제 저희가 챙겨봤는데 어느새 100회가 됐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청취율 1위를 했다는 게 사실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뭔가 이거 트루먼 쇼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그랬습니다. 조작을 했을 리는 전혀 없고 써니님과 풍니님과의 인연도 각별하실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좀 질문 좀 해주세요. 저는 요즘 여름쌤의 베이비 소식을 SNS에서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이 육아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여름쌤의 베이비인 해봄이는 또 아까 전에 이렇게 봤거든요. 보는데 너무 귀엽고 그리고 애가 호기심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요즘엔 하루 종일 사실 아이와 함께 있고요. 아이와 함께 있다 보니까 사실 가장 이렇게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 어린이 도서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은 어린이 도서관을 가서 그림책을 요즘 굉장히 많이 읽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뭔가 아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또 이렇게 라디오 청취 같은 게 확실히 뭔가 아이와 함께 하면서도 듣기 좋아가지고 라디오 들으면서 이제 그림책 읽으면서 아이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 계정을 하나 만들었는데 달님나 써니님이 항상 좋아요를 많이 제재님도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항상 SNS로 막 계속 소통을 같이 하고 키우는 있었습니다. 것 같은 느낌. 너무 신기해. 연예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네. 실물을 우리 성덕인가요? 네. 예, 여름샘은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그 베레켓을 게스트로 이제 초청했을 때 그때 이제 통역을 해주셨는데 너무 그냥 깔끔하게 핵심을 잘 찝어서 이렇게 통역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베레켓을 참 그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오면 그냥 그 PD로서 이렇게 뵙다가 또 그런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너무 이렇게 다른 모습을 봐가지고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참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 분들 잘 청취하고 계시죠? 네. 사실 얼마 전에도 이제 어제죠. 네. 방송 녹음
기준으로는 어제인데 어제 이제 경문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희 동작 FM 스튜디오를 찾았는데 그때 베레켓과의 만남이 있어서 저도 오랜만에 베레켓하고 만났고요. 해봄이 낳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집에 한번 초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봄이의 첫 외국인 삼촌으로 베레켓 씨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베레켓도 저희 SNS 계정에 항상 좋아요 눌러주는 한 명이라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풍류님이 뭐 핵심만 깔끔하게 잘 통역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아는 단어 안에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깔끔해지는 경향이 네, 중학교 우선순위 0단어 안에서 하기 때문에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요점 정리가 되는 네, 그런 통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가 생각할 때 그래는 숲의 전성기가 아니었던가. 그죠. 네. 제가 진행할 텐데. 지금도 전성기입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항상 오늘이 제일 전성기여야 맞아요.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이 전성기가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요. 예, 그 초창기 그래는 숲 기술 감독을 맡으셔서 3년 동안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래는 숲과는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기도 한데요. 육아 전담 하시면서 가끔 그래는 숲 청취하고 계신지. 사실 궁금합니다. 팟캐스트를 매번 이렇게 챙겨서 듣지는 못하고요. 주로 이제 북토크 라이브 한다는 소식이 들릴 때 저도 이제 알림 설정 해놓고 항상 챙겨서 보는 편인데요. 그 최근에 맹현 작가님 나오셨을 때 그때 댓글 이벤트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선물도 받으셨나요? 받고, 네네. 그리고 굉장히 그날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육아 네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그래는 숲 청취율 1위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진짜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1위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데 내부자라서 그런가 약간 의구심이 좀 들기도 보고 하지만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네, 사실 저는 제가 나온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쑥스러워서. 다시 보기 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그렇게 보셨는지 국장님 아닐까?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도 매일 딱히 듣는 건 아닐까 혹시? 챙겨 듣진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뭔가 공감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동작 FM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서 청취자분들한테 그런 점이 좀 관심 있게 다가가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많이 들어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름쌤이 출연했을 때가 주제가 단순하게 소박하게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주제하고 가장 어울리는 주변인을 찾다가 여름쌤이 어울릴 것 같다라고 초대를 했었는데 네. 그때 들려주신 이야기가 굉장히 무지개처럼 다채로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의정부 여고를 다니면서 효순이 위선이 의정부. 사건이 있었던 2002년 맞아. 그래서 사회운동에 눈뜨게 된 계기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출연하시고 그걸 최초의 촛불 집회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나오셨고요. 그리고 첫 직장 생활의 희노애락 이런 것도 되게 공감하면서 직장인들은 들었을 것 같고 또 이제 양승열 동작 FM 국장님과 처음 미팅에서부터 미팅. 그 미팅 때 졸았다는 사실을 아세요? 국장님이 우리 여름쌤을 앞에 두고 미인을 앞두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앞에 두고 깜짝 놀랐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인연이 막 이렇게 끊어지는 듯 하다가 4년 후에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스토리. 담백하고 진솔하게 또 들려주셔서 흡입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혹시 제가 꿈을 물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전혀 사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원래 지켜보려고 했는데. 애 낳고 나면 기억 안 나요. 네. 정말 신기하게도 가장 바라는 소원으로 아기를 갖고 싶다는 얘기를 아, 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 소원? 꿈이 딱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져서 기억 안 나는 거야. 그런가 봐요. 지금 행복하신 거죠? 네, 꿈을 이뤘으니까 당연히 행복하고요. 아기가 주는 어떤 이제 행복이나 기쁨이 굉장히 충만한데 가끔 이제 너무 이제 고될 때, 힘들 때 멘탈이 무너질 때도 있는데 이런 순간들이 이제 좀 생기면서 다시 일상에 활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렇게 3년 전 2021년 2월 19일 43회 방송 때 소원은 아기를 갖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 꿈을 이루셨잖아요. 네. 2023년 6월 28일 오늘 여름쌤 소원은 무엇인지 또 궁금하네요. 또 3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지금처럼 계속 아기가 무럭무럭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아픈 데 없이. 둘째 계획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네, 일단은 해보미한테 좀 집중을 하고 싶고, 저도 굉장히 좀 단단한 엄마가 됐으면 요즘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 좀 더 단단하고 씩씩한 엄마가 됐으면, 그래서 그 모습을 해보미도 보고 이제 씩씩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여름쌤이 단단한 사람인데 애기 앞에서는 얼마나 그런 쉽지 않습니다. 상상이 안 가요. 네. 아, 그런 거군요. 네,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아, 육아는 그런 건지. SNS가 다 아닙니다. 거기는 되게 잘 헤매고 있는 모습들만 올리신 거예요? 저도 다른 엄마들이랑 똑같이 뭐 울기도 하고 맞아요. 막 잠을 못 자니까. 맞아요. 정말요?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로또 맞은 일. 그럼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네. 여름쌤 인생에서 동작 FM은 무언가요? 했을 때 이것도 네. 생각 안 나시죠? 아니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만난 곳? 네. 좋은 사람들을 무한대로 만날 수 있는 맞아요. 공간이라고 했거든요. 아, 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네. 그러면 네네. 다시 복귀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 복귀할 계획이 있죠. 네. 근데 당분간은 이제 해보미를 제가 아주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기는 조금 망설여져서, 최대한 이제 같이 있을 수 있는 3년. 시간, 네. 그걸 보고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저의 쓰임이 좀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되면 물론 당연히 나와서 계속해서 일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SNS처럼 행복하게만 꾸려가시길 바라고요. 네. 그래는 숲에 어떤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처음에 기술 지원 맡을 때 이제 써니님께 기술 교육을 열심히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저렇게 의연하게 기술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멤버분들이 계속 충원이 되면서, 그래는 숲은 사실 정말 다채로운 게스트들로 유명한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섭외력이 좋으시길래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게스트분들을 초대하실까 되게 궁금하기도 했는데, 항상 이렇게 뵐 때마다 그 방송에 대한 열정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고, 동작 FM의 정말 대표 프로그램으로 계속 이렇게 장수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MC들한테 게스트 할당제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 할당 돌아가면서 할당 못 채우면 자르고 막 그래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네. 그건 아닌데. 네, 어쨌든 썰렁합니다. 풍류님은 외면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닌데. 네. 아무튼 풍류님이 한창 방송하실 때 저는 그 단소 라이브 공연 항상 너무 인상 깊게 들었고, 어디서 그런 공연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는 숲이기 때문에 예전에 해금 연주하셨던 분도 오시고 키보디스트 분도 오셔서 했었던 기억이 되게 새록새록 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다채로운 다양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에 걸맞는 또 아름다운 글들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챙겨 듣겠습니다. 정말 바쁜 시간 우리 해봄이 두고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동작 FM의 매력이 무한대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 그래는 숲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마을방송국에서 방송 준비를 하는 일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행복과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만둘 수 없고 또 이런 설렘이 있기에 또 다른 방송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겐 이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는 숲 방송을 사랑하고 애청해 주시는 청취자분들을 인터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는 숲 100회 특집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즐겁고 편안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작 FM 글 해는 숲이 100회를 맞이한다고요? 그동안 내 친구 달님이 열정적으로 방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참 멋있다 싶었습니다. 생각 있는 여자들의 교양 있는 수다. 저도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역에 밀착된 생활방송으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한 이야기가 담긴 컨텐츠로 200회, 300회까지 이어나가리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순수한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응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손현숙이라고 하고요. 네, 저기 그래는 숲 100회를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작구 노량진에 사는 최경혜라고 합니다. 글 해있는 숲 100회 너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저희에게 유익한 방송, 즐거운 방송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마을방송국에서 100회 대기록을 달성한 그래는 숲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송 만드시는 분들께서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책도 내시고 그런 거 보면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하다 보니 이렇게 큰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100회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회, 1000회도 만드시고요. 다만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을 방송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공중파로 가실까봐 동작 FM 그리고 그래는 숲 무궁한 발전을 바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는 숲 청취자 여러분, 클라라입니다. 저도 동작 FM 그래는 숲의 MC로서 여러분을 만났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100회째라니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시고요. 너무너무 축하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작 FM 그래는 숲 MC 자리 쭉 지켜주시고요. 많은 분들께 치유와 좋은 기운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언제나 응원하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는 숲과 동작 FM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화이팅! 네,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그래는 숲을 청취하고 계시는데요. 되게 자랑스럽고 감사하네요. 전 진행자이신 클라라 님도 인사 남겨주셔서 정말 화기애애한 방송이구나 싶어요. 네, 클라라 님이랑 또 달님이랑 저는 방송 진행도 했지만 그래는 숲이라는 책도 같이 만들었거든요. 네. 또 그게 클라라 님이 아무래도 편집 디자인 전공이신 분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달님이 편집자이시기도 하셨어서 그래서 진짜 그 보석 같은 그 책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되게 많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클라라 언니 같은 경우는 그게 기반이 되어가지고 출판사에서 취직해서 계속 이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 잘 됐네요. 네, 그래서 그래는 숲 방송은 정말 인연도 맺어주지만 또 사람을 성장하게끔 하는 그런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또 한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래는 숲을 청취하는구나 싶어서 지금 다시 방송한다면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저 다시 하면 안 되나요? MC로? 4명 체제로 한번 가시죠.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 그래는 숲의 애정을 듬뿍 담아서 청취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고마운 마음입니다. 열심히 우직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요, 우리 풍류님이 팔방미인이세요. 그래서 글습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단소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비가 오는 날이라 비와 당신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잘 어울렸습니다. 이어서 안부가 궁금한 초대 손님들 영상을 더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반가운 인물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는 숲 100회 특집 축하합니다. 네, 저는 작가 조은경이고요. 저는 작가 구본순입니다. 짜라란, 저희 요새 기억나시죠? 그래는 숲에서 정말 재밌게 얘기 나눴던 거 기억나는데요. 벌써 100회가 되었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또 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그래는 숲 1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67회에 출연했던 진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 친구와 같이 말놀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마침 좋은 기회를 주셔서 그래는 숲에 출연을 했고 덜덜덜 떨면서 녹음을 마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책을 내고 또 다시 한번 그래는 숲에 출연을 하고 싶네요. 그때까지 200회, 300회 자리를 지켜주세요. 1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글래는 숲 방송 특집 100회를 먼저 축하드립니다. 동작구에서 글해는 숲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무튼 축복하고 앞으로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회 특집을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동작 FM 팟캐스트 이제 글해는 숲 1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97회에 이제 출연했던 이제 너른 이명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역학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역학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참 너무 좋았던 이제 시간들이었어요. 앞으로도 이 글해는 숲이 이제 200회, 300회를 계속 꾸준히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자 강경숙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찾아뵀었는데요. 100회 맞이해서 축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는 숲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출연자 김주황 작가인데요. 그래는 숲이 100회를 맞아서 너무나 축하드리고 구경방송 못지않게 열심히 하시는 집행부
그 스태프분들께 더욱더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익숙한 초대 손님이 많아서 더 반갑네요. 특히 김건동 목사님, 네, 컴퓨터 전문가신데 우리 동네 작은 거인으로 나오셨었는데 가산동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네, 언제 한번 봬요. 네, 너른 이명훈 쌤도 반갑고요. 그 외의 분들도 다 반갑습니다. 33회 출연자부터 가장 최근 97회 출연자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그레는 숲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있구나 싶어 뭉클한 마음이 드네요. 네, 써니님도 네. 추억 있으시죠? 구본순 쌤이랑은 지금 인스타 마팔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경숙 쌤은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최근에 연락을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연결해주는 방송이구나. 그러는 숲은 이런 생각을 또 새삼 또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강경숙 선생님이 그때 보니까 중앙일보를 받아보시는가 봐요. 집에. 왜냐하면 그게 머니투데이 그 신문이 같이 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1월 1일자 그때 신문에 제가 제 글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이렇게 또박또박 말 참 차분하게 잘 진행하시고 되게 아나운서로 딱 하셔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아나운서 출신이실걸요 아마. 그래. 네. 하여튼 그 생각이 나고, 그리고 김주황 쌤은 저랑 또 이렇게 같이 그 소설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만나 뵙고, 또 이렇게 책을 내셨는데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신 것 같고, 또 동작구에 사셨기 때문에 또 말씀도 많으실 것 같고 해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초청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면서 우리 목독독서에도 같이 나오시고 해서 신기해요. 지금 이사를 하셔서 인천에서 사시는데. 아, 정말요? 인천에서 그냥 한 2시간 걸려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시면은. 열정이 대단하시고 되게 의리가 있으시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명훈 쌤은 최근에 이제 저희 오셔가지고 어떤 제가 좀 저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점들을 많이 여쭤뵙고 도움을 받으셨다고요?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인연들이 이 동작구에 많이 있어서 참 살기 좋은 동작구가 아닌가. 그리고 맞아. 그 중심에 우리 이 동작 FM의 그레는 숲이 또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청취자로 이렇게 진행은 안 하고 떠나 있지만 항상 마음속으로라도 잘 되길 비는 마음입니다. 역할이 커요, 진짜 풍누님 역할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100회 특집을 맞은 그레는 숲의 추억과 오늘입니다. 그레는 숲의 추억과 오늘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전 진행자인 써니님과 풍류님, 그리고 지금 진행자이신 우리 제재님과 든든님도 한번 정의 내려주세요. 다 함께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아까 소름 끼쳤던 게 그런 현재와 과거와 미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게스트님이. 저한테도 추억과 오늘을 살게 해주는 건데요. 그레는 숲의 추억은 소중한 보물 같은 사람들이 추억이고, 그레는 숲의 오늘은 책으로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보물 같은 내 마음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싶어요. 예. 살면서 이렇게 청일점이란 말을 많이 듣고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만큼 이렇게 여성분들한테 많이 둘러싸여 오늘도 이렇게 그렇지만 그렇게 좀 뻘쭘하다고 생각하고 좀 뒤로 빠질 수도 있었겠지만 막상 생각해 보니 참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 TV를 보다가 유퀴즈 유재석이 진행한 유퀴즈 프로그램에 나온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되게 공감을 했고요. 저는 여기서 이웃 사촌들과 조화롭게 함께 잘 지내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란 말을 떠올리면 제가 항상 마음에 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그리고 이제 구상신의 시 꽃자리에서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희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라는 그 장소에 대한 식구도 있는데 그 지나간 과거를 떠올려서 고통받지 말고 오지 않는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말고 찰나를 축제로 맞이하는 것이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축제 같은 찰나의 어떤 적분값이 행복한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역시 작가다운 그런 말씀, 조금 역시 연주가는 아니죠, 제가 보니까. 역시 작가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웅장해지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뭔가 장엄해지는. 저는 그래는 숲의 추억과 오늘이란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또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게 또 추억이 되는데, 오늘을 잘 살면 또 좋은 추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어쨌든 저는 그래는 숲은 저에게는 소중한 오늘이고 또 소중한 추억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는 숲의 추억이라 하면 제가 한 7, 8년 전이었을 것 같은데 그 초대 게스트로 참여를 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5년 됐어요. 5년. 그래요? 그러면 5년 전인가? 그런가 봐요. 네. 그때 2번이나 출연을 했었어가지고 그 한참 전이었나 보다 이렇게 시간이 이제 왜곡돼서 기억이 되는데 정말 이렇게 달달달달 떨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참여했던 추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이란 그때로에서부터 시간이 이제 지금까지 온 시간 중에서 이렇게 마을 분들을 만나고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게 저에게는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거든요. 이런 재미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네요. 오늘이 뭐요? 추억이 되고 또 추억은 다시 오늘을 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는 숲이 100회를 달려온 힘도 이런 추억이 소복히 쌓여서 더 큰 오늘을 사는 힘을 만들고 내일을 살 힘을 보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100회를 맞아 초대 손님으로 나온 써니님과 풍류님 방송 출연 소감도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다시 와서 이렇게 방송 같이 하니까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곱씹게 되니 정말 좋았고요. 그 든든님이랑 제재님도 이걸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걸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예, 고등학교 때 저 배운 그 어색한 영어 번역 중에 이런 게 있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맞죠. 예, 좀 어색한 그 번역인데 이렇게 지역사회 이웃들을 초대해서 살아가는 얘기를 하고 생각을 듣는 것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숨구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감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유지해 준 것에 대해서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다. 와, 역시 짱. 그래는 숲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영어로 We cannot praise you guys too much. We cannot overemphasiz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그래는 숲 프로그램. I really appreciate it. 네, 이렇게 딱 자존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방송이네요.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늘 계획대로 되는 건 없지만, 하지만 여전히 제가 앞으로 가장 꿈꾸는 건 마지막 방송이 이제 소중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소중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고요. 만약 좋은 소식을 갖게 되면 그래는 방송에 다시 출연하고 싶습니다. 네. 예, 저는 계획이 너무 많은데 일단 소설을 더 써서 소설집을 한번 내고 싶고 정기기사 자격증도 꼭 따고 싶고 그리고 이제 국악 연주 유튜브 구독자를 좀 늘려서 좀 1000명 이상 지금 한 400명 되는데 광고 수입도 좀 얻고 싶고 그 번역을 제가 이제 하고 싶었어요. 번역서도 내고 싶고 일단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돈 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고 일단 뭐 100세 시대니까 뭐 그 안에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이팅! 젊네요, 젊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게 문제예요. 늙지 않을 것 같아요. 풍류님. 감사합니다. 두 분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러는 숲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래는 숲의 든든한 지원자들입니다. 애청자들이자 미래의 희망, 우리 아이들의 응원 영상 보고 돌아올게요. 그래는 숲 100회 방송을 축하합니다. 그래는 숲 100회 방송을 축하합니다. 그래는 숲 100회 방송을 축하합니다. 그래는 숲 100회 특집 축하합니다. 그래는 숲 100회 방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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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그래는 숲 100회 특집을 축하합니다. 그래는 숲 100회 특집을 축하합니다. 그래는 숲 100회 방송 축하합니다. 오늘은 그래는 숲 100회를 맞아 전 진행자인 써니님과 풍류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그래는 숲을 빛내준 초대 손님들 역대 순위와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봤고요. 청취율 1위를 기록한 박여름 쌤도 만나봤습니다. 무엇보다 그래는 숲을 사랑해준 청취자들과 초대 손님들의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들으며 더욱 힘을 얻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 테니 더욱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연대와 공감을 위한 시간. 소통과 나눔을 위한 시간. 그래는 숲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청취율 3위의 주인공이자 우리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임정희 활동가의 신청곡이었는데요. 꽃다지에 다시 떠나는 날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다시 출발하는 힘차게 돌아오는 7월에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100회가 끝이 아니다라고 청취자가 응원해 주셨는데요. 100회, 200회 지치지 않고 찾아뵐게요. 늘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